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2025년 12월 2일 드디어 이더리움의 다음 대형 업그레이드죠. 푸사카가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모레 12월 4일 목요일 새벽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와, 지금쯤 이더리움 개발자 커뮤니티는 아마 커피랑 에너지 드링크 막 쌓아놓고 마지막 점검하면서 엄청 긴장하고 있겠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미 끝난 일을 복귀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일 새벽에 시작될 이 거대한 공사가 도대체 무엇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같은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미리 샅샅이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D1 현장 분위기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정말 모두가 그렇게 숨죽이고 있나요? 네. 비유를 하나 하자면요. 네네. 내일 새벽부터 서울 부산 고속도로 전체를 막고 대규모 아스팔트 재포등 공사 시작합니다. 이렇게 딱 발표한 그 D1 저녁 같은 분위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미 개발자나 노드 운용자들은 새 소프트웨어 버전을 다 설치해놓고 혹시 모를 버그는 없는지 마지막 점검하면서 그야말로 밤샘 대기 중이죠. 시장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나요? 시장의 관심은 딱 두 가지로 모이고 있어요. 첫째는 그래서 레이어2 수수료 여기서 더 싸진다고 하는 기대감. 아, 역시 수수료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이 공사가 끝나면 이더리움이 정말 비자 카드처럼 글로벌 결제망으로 쓰일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관망세.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첫 번째 포인트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덴쿤 업트레이드로 L2 수수료가 정말 획기적으로 싸졌다고 다들 좋아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대공사라니. 솔직히 듣는 사람 입장에선 좀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거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덴쿤만으로는 부족했던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사실 그게 포사카의 출발점입니다. 뭐랄까 성공의 역선이라고 할까요? 성공의 역설이요? 네. 덴쿤 업그레이드를 고속도로 비유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덴쿤은 기존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더리움 L1 옆에 화물 전용 차선을 하나 깔아준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화물 트럭, 즉 L2들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 기록 같은 짐을 엄청나게 싸고 빠르게 나를 수 있게 됐죠. 이건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수수료 내려가는 거 보고 다들 정말 놀랐었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길이 싸고 좋아지니까 화물 트럭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몰려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송금, 게임 아이템 거래, 디파이, 온갖 종류의 화물 트럭들이 이 전용 차선으로 막 밀려들면서 벌써부터 이거 몇 년 뒤엔 다시 막히겠는데? 하는 신호가 온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건 정말 성공이 낳은 고민이네요. 길이 뚫리니까 차가 너무 몰려서 결국 다시 막히게 될 조짐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덴쿤은 당장의 교통체증은 해결했지만 5년, 10년 뒤에 폭발적인 교통량을 감당할 장기적인 설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더 현실적이에요. 바로 외부 경쟁자의 등장입니다. 외부 경쟁자요? 네. 이더리움은 우리 고속도로 옆에 있는 우리 공식 물류 창고를 쓰세요라고 말하는데 바로 옆에서 셀레스티아나 알겐다 같은 업체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설 창고가 훨씬 더 싸고 넓어요. 여기다 짐 맡기세요 하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L2 입장에서는 고민되겠는데요? 당연히 고민되죠. 굳이 비싼 공식 창고만 고집할 이유가 있나? 옆 창고가 더 싸면 거기로 가는 게 이득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와, 저는 사실 이더리움이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독보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셀레스티아 같은 경쟁자들의 압박 때문에 이런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서두르는 측면도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이거 완전 기술 패권 경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데요. 네. 바로 L2는 KTX인데 정작 최종 정산을 하는 L1이 무궁화호처럼 느린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사용자들은 L2라는 KTX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 완료하고 바로 내리는데 이 모든 기록을 취합해서 네, 이 거래 문제없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L1 본사가
무궁화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앱에서는 분명 전송 완료라고 떴는데 거래소 지갑에 입금 확인이 되기까지 한참 걸리는 그런 경험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무궁화호 때문이었던 거죠. 그랬군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볼 때는 돈이 오갔는데 진짜 들어온 건지 확정하는데 몇 분씩 걸린다고 이건 못 쓰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결국 푸사카는 이 세 가지 골치 아픈 숙제, 즉 장기적인 교통량 문제, 외부 창고와의 경쟁, 그리고 KTX와 무궁화호의 속도 차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 개선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들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그럼 이 세 가지 숙제를 풀기 위해 푸사카가 꺼내든 구체적인 해법은 뭔가요? 계속해서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시죠. 푸사카의 핵심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수증 보관 방식의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비용을 잡는 겁니다. 영수증 보관 방식이요? 네, 덴쿤에서 도입된 블롭이라는 게 L2의 수많은 거래 기록을 영수증 묶음처럼 저렴하게 보관하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앞서 말했듯 이 영수증이 계속 쌓이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있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푸사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영수증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특수한 방식으로 압축하고 정리해서 10년치 영수증이 쌓여도 보관 비용이 거의 늘어나지 않게 만드는 영수증 창고 정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흥미롭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처럼 들리기도 해요. 영수증을 더 효율적으로 정리한다고 해도 영수증 자체가 계속해서 무한정 쌓이면 언젠가는 그 창고가 터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영구적인 해결책이 맞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푸자카의 방식도 영구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향후 10년은 버틸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임시방편에 가깝습니다. 아, 10년짜리군요. 네, 진정한 영구적 해결책은 영지식 증명 같은 기술을 통해 영수증 자체를 거의 보관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건데 그건 아직 기술적으로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푸사카는 그 전 단계로서 앞으로 트래픽이 10배, 100배 들어도 L2 운영사들이 데이터 보관 비용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L2 수수료가 갑자기 폭등할 걱정은 크게 줄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10년짜리 안전장치라는 표현이 딱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두 번째는 앞서 말한 무궁화호의 KTX화, 즉 본사 정산 속도를 개선해서 결제 확정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동네 지점, 즉 L2에서 처리한 수많은 거래 내역을 본사 L1 서버에 올리고 그걸 본사가 확인하고 장부에 최종 기록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렇죠. 푸사카는 이 보고 확인 기록 과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들을 도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돈 정말로 내 계좌에 들어온 거 맞죠? 를 확인하는 최종 확정 시간, 즉 파이널리티가 극적으로 짧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자 카드로 결제했을 때 상점 기계에서 승인이 바로 뜨는 것과 며칠 뒤에 실제로 그 돈이 가맹점주 통장에 입금되는 것 사이에 시간적 간극을 줄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간극이 줄어야 진짜 금융 인프라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건 단순히 개발자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카드 결제 취소, 환불, 기업 간 정산 같은 실제 금융 활동을 이더리움 위에서 훨씬 더 깔끔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제 인프라로서의 이더리움 체감 속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공사죠.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남았네요. 네, 세 번째 변화는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준비 작업인데요. 바로 일반인용 지갑의 UX와 보안을 위한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아, UX와 보안? 네, 계정 추상화라는 기술과 관련된 건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카카오톡이나 토스처럼 지갑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사실 제 주변에 코인에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 지갑 한번 써보라고 하면 그 복잡한 시드 구문이니 뭐니 하는 부분에서 다들 포기하거든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외워 하면서요. 네. 카톡처럼 된다는 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푸사카는 그런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복잡한 가스비를 직접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신 내주거나 아, 대납이요? 네, 여러 개의 바른 토큰 결제를 한 번의 서명으로 묶어서 처리하거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지정해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간편하게 계정을 복구하는 기능들. 이게 다 계정 추상화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와, 그건 정말 편리하겠네요. 여기에 프라이버시와 보안 기능까지 강화되면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 입장에선 이제 정말 이더리움 위에 우리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을 올려도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쓰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배후의 공사가 저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평범한 사용자들의 직업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감될까요? 그게 세 가지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첫째, 말씀하신 그 해외 송금 경험이 카톡 송금처럼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변할 겁니다. 푸사카로 L2의 데이터 보관 비용, 즉 DA 비용이 안정화되면 우리가 L2에서 USDC나 USDT를 보낼 때 내는 수수료가 지금보다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정된다는 게 핵심이군요. 네. 단순히 몇십 원 더 싸지는 걸 넘어서 시장이 과열될 때 갑자기 수수료가 10,000원, 20,000원씩 폭등하는 일이 거의 사라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이건 소액 해외 송금,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결제 같은 실생활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이나 카드사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수수료의 절대 금액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네. 글로벌 지급결제 네트워크 전쟁에서 이더리움의 체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체급이 달라진다. 현재 비자나 페이팔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더리움 L2를 테스트하면서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전 세계에서 결제가 폭주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시스템 정말 버틸 수 있어?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산은 깔끔하게 돼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이더리움의 대답이 푸사카인 겁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대규모 결제량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고속도로와 물류창고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실제로 비자나 페이팔이 이더리움을 테스트하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콕 집어서 요구한 기능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결제 확정 시간, 즉 파이널리티와 계정 추상화입니다. 그 두 가지군요. 제가 아는 한 결제 스타트업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서비스는 사용자가 결제하는 순간 사기거래인지 판별하는 모델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더리움 L2의 최종 확정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모델을 적용하기가 애매했다고요. 와, 정말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이런 실제적인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푸사카가 직접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와의 직접적인 연결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내 이야기군요. 네, 지금 한국에서도 CBDC와는 별개로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예금 토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뜨겁죠.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새로운 디지털 원화를 과연 어떤 기술 인프라 위에서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폐쇄적인 자체 네트워크 위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더리움 플러스 L2처럼 검증된 글로벌 개방형 인프라 위에 규제를 얻는 방식이죠. 전자는 우리끼리 쓰는 인트라넷 같고 후자는 처음부터 글로벌 인터넷에 연결하는 느낌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전자는 자칫 디지털 새마을금고가 될 위험이 있어요. 국내에선 유용하지만 세계와는 단절되죠. 네네. 반면 푸사카 이후에 이더리움 L2 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올리는 건 처음부터 미래 금융 시스템의 글로벌 스위프트망에 직접 플러그인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발행 첫날부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로 스테이블 코인과 손쉽게 연동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앞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마주하게 될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푸사카가 이 이더리움을 그 선택지에서 가장 매력적인 후보로 만들어준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한국의 투자자나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딱 이것만은 지켜봐야 한다 하는 핵심 포인트 4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네, 딱 4가지입니다. 첫째, L2 수수료. 실제로 푸사카 적용 이후에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주요 L2들의 평균 수수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지켜보세요. 네, 수수료. 둘째, 결제 송금 확정 시간. 거래소 입출금이나 디파이 서비스 이용 시에 펜딩 상태가 얼마나 짧아지는지 체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체감 속도.
셋째,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 업그레이드 이후 비자, 페이팔, JP모건 같은 곳에서 이더리움 L2를 활용한 새로운 파일럿이나 서비스를 발표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호탄이거든요.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넷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안이나 보고서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는지 보면 푸사카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푸사카를 단기적인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이끄는 호재로만 보시는 건 너무 좁은 시각입니다. 네. 그보다는 앞으로 5년간 글로벌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시장의 패권을 누가 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장기 인프라 공사로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관점입니다. 네. 장기 인프라 보호사, 이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가 모두 정리된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있을 큰 변화를 앞두고 오늘 정말 알찬 사전 점검을 해본 것 같네요. 다음 방송에서는 약속드린 대로 푸사카가 실제로 적용된 이후 L2 수수료는 얼마나 변했는지,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탈탈 털어보는 사후 분석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